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예. 타는 모습, 그리고 또 미국 증시가 4%까지 빠지는 모습은 정말 예. 오랜만에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또 연준에서는 동결에 대한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게 사실 현실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누가 승리를 하게 될지, 그러니까 금리가 결국은 인하가 될지, 동결이 될지,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촉구 발언 뒤에 숨어져 있는 그 의도가 또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의 키워드부터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트럼프 재선의 필승 공식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가 기네요. 트럼프 재선의 필승 공식. 네. 그래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속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벤 버냉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자네 델런 시대로 약 12년 동안 이 연준이 넘어오면서 양적 완화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초저금리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률도 안정시키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 자, 제롬 파월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그 해에 4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경기는 좋아지지 못하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횡보권 양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죠. 그리고 작년에 2019년도에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시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시장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의 다우증시가 크게 급락이 또 나타났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였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금리 인하라는 거거든요. 자, 결국 금리라는 것은 이자를 뜻하는 거고요. 네. 이 이자를 낮춘다는 개념은 결국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올릴 수 있는, 통화량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단초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돈을 그냥 푸는 거니까 네네. 곧장 시장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곧장 나타납니다. 하지만 금리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은 가장 강한 경기 부양책을 써돌라. 그것이 바로 트럼프 입장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이 과연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3월 17일, 18일인가요? 네, FOMC가 네. 과연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무조건 예측하시나요? 하죠. 무조건 하는데 이제 50bp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25bp를 할 것이냐, 그리고 금리 인하를 좀 더 앞당겨서 할 것이냐, 그 세 가지 정도 나뉠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금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식이 여기서 그대로 빠져버린다면 경제가 이만큼 안 좋아졌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가 상당히 좋아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재선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고, 왜냐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를 뽑았기 때문에 재선에 대한 필승 공식은 바로 경제가 살아야 된다.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도 전일 발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25bp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50bp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공동 대응을 한다고 했거든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그 유럽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이런 연준 대표와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하고 또 만나가지고 공통적으로 또 금리를 인하를 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3번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진행을 해오면서 3번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기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지금은 금리는 인하를 하는데 50bp를 할 것이냐 또는 25bp를 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인하 쪽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 네. 과연 얼마큼 인하를 할 것인가. 네.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를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를 저번에 사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시장 내에서. 그렇죠. 근데 그것이 동결로 가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좀
보기도 그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금리 인하의 어떤 좀 적극성을 띄워지지 않을까라는 예측과 함께 금리 인하 시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뭐 사실 그 전에 2월달 27일 날 그때가 사실 두고두고 아쉬울 수 있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주열 총재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통계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상당 부분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라 나라 경제, 국가적인 경제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미국은 지금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가 늘고 앞으로 이것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일 차이신 지수 자체가 40.3을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가 PMI 지수 같은 경우 35.7을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오히려 올라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는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2월 달에 했다면 미국이 50bp를 하더라도 또다시 4월 달에 여유 있게 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회의가 없습니다. 결국 또 4월 달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나라 지금 미국도 만약 경기 부양 정책을 쓰고 중국도 쓰고 일본도 썼어요. 그러면 결국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우리나라는 또다시 경기 부양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올라가다 빠져버리거든요. 수급도 안 돌아서 버리고 이런 부분 자체가 3월 달에도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3월 달에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다만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지금은 저가 권역을 저는 좀 다졌다고 봅니다. 그 자리가 상당한 저가 권역이 형성될 것이고 앞으로는 여기서부터 차츰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금리 네. 인하를 만약에 하늘에서 결정을 했었다면 네. 곧 2월 말에 예. 그렇으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실 그 인하에 대한 어떤 효과 예. 전반적인 효과 자체도 좀 못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사실 우리가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항상 미국이 하고 우리나라가 따라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금리를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다시피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리 말고 경기 부양책을 쓸 게 없습니다. 네. 추경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이 직접적으로 경기에 미친 영향은 적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기서 양쪽 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대출 금리도 막은 상황에서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막혔는데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은 앞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우리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만을 봤을 때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런 정책도 쓰지 않는다면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이고 강한 정책,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을 써줘야지만 여기서 좀 더 그 원동력을 대상 삼아가지고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존재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써버리면 결국에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을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네. 자, 그런 그렇다면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금리 인하를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어야 네. 된다. 했어야 되죠. 네. 그래 어차피 뭐 이거는 지나갔으니까요. 이상로 네. 파트너의 개인적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또 어떤 분은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이 시장의 수순에는 현재는 맞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생각할 수도 있죠. 계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헤드라인 트럼프 금리 인하 촉구 미 금리의 향방은 키워드는 트럼프의 재선의 필승 공식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반드시 합니다. 예. 단행이 될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